학생은 10년 동안 요리의 기본을 익혀왔다. A student has learned the basics of cooking for 10 years. 자, 이번에는 student 대신에 다른 말, learner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A learner has learned the basics of cooking for 10 years. A learner has learned the basics of cooking for 10 years. 자, 이번에는 trainee. A trainee has learned the basics of cooking for 10 years. A trainee has learned the basics of cooking for 10 years. 마지막 한 번만 더. A trainee has learned the basics of cooking for 10 years.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단어를 저절로 외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발레리나였죠? 발레리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 동작, 팔다리 기본 동작을 언제 연습했어요? 매일 연습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학생은 매일 지속적으로 팔다리 기본 동작을 반복했다라는 문장. A student continuously repeated the basic movements of arms and legs every day. 제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도와주니까 우리가 함께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문장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와,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제 자신한테 지금 놀랐어요, 약간. 와, 되게 놀라운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자신한테 조금 놀라웠길 바라며 문장 보여줄게요. A learner continuously repeated the basic movements of arms and legs every day. 여기 learner를 바뀌었다. 맞아요. 상관없잖아요. student라고 해도 되고 learner라고 해도 되고 trainee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같이 읽어봐요. A learner continuously repeated the basic movements of arms and legs every day. One more time. A learner continuously repeated the basic movements of arms and legs every day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learner 나왔으니까 우리 student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마지막은 뭐였죠? 그렇죠. trainee. A trainee continuously repeated the basic movements of arms and legs every day. 와, 이거 잘 때 오늘 계속 생각나겠다. 그죠? 한 번만 더 읽어봐요. A trainee continuously repeated the basic movements of arms and legs every day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수학. 발음하기 좀 힘들었던 거. mathematical. 잘 기억해요. mathematical. mathematical.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수학 공식을 어떻게 풀지 매일 고민했대요. A student contemplated. 맞다. 고민하다 라는 단어도 있었네. contemplated how to solve mathematical formulas every day. 요거는 많이 반복했으니까 student를 한번 대체해봐요. 대체해서 두 번째, learner죠? 자, 제가 딱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는 저 읽지 않을게요. 보여주자마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정막이 굉장히 민망하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자, 이번에는 같이 앞에서 여러분들 혼자 읽었던 발음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 learner contemplated how to solve mathematical formulas every day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learner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누구죠? 그렇죠. 누구가 아니라 어떤 단어예요? trainee. A trainee contemplated how to solve mathematical formulas every day. 한 번 더. A trainee contemplated how to solve mathematical formulas every day 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많은 걸 학습했어요. 우선 student라는 단어에 대한 동의어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 표현도 배웠네요. 심사숙고하다. contemplated.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정말 많은 학습하신 겁니다. student, learner, trainee 이렇게 세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이 학생들은요. 나중에 선생님이 됩니다. After all, you do know best. Try to step past his defense without granting innocence.
저희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이것 하나 기억하고 이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먼저 배웠던 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나이가 든 학생이 나보다 조금 어린 학생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오면서 되게 힘들었어. 근데 너네들은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조언도 해주는 동반자, partner, companion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시 선생님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우는 학생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선생님은 영어로 teache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teacher라는 단어가요, 되게 특이한 게 외국에 있는 교실에서는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직업을 의미할 때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생님 하면 왠지 거리감도 느껴지고 나보다 되게 높은 사람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만큼은 선생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박시인 선생님이면은 Mr. Park 또는 Miss Park이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나보다 되게 어렵고 많이 배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보다 먼저 배운 학생이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내가 갈 길을 등대 같이 밝혀주는 동반자로서 거리감을 조금 줄이는 의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 더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성을 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r. Park, Mr. Kim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칭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선생님을 그렇다고 막대하는 건 아니에요. 존경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먼 거리감, 상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가깝게 동반자로서 존경심을 가지면서 학생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요, 선생님을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말고요, 먼저 배운 학생이라고 정의를 해봐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A student who learned ahead. A student who learned ahead. 학생이긴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배웠대요. 먼저 배운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tudent who learned ahead. A student who learned ahead. 자, 알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배운 학생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인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과연 선생님인데 먼저 배운 학생으로서 동반자 역할을 했던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죠? 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누구지 감이 오세요?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뇌척수막염으로써 음을 앓으면서 청각도 잃고 시각도 잃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모든 삶의 또는 모든 걸 이제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랬을 때 설리번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헬렌 켈러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바꿔놓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많이 바꿔놓는데 단순히 설리번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영상에서 봤듯 발레리나, 수학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몇십 년 동안 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설리번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결막염을 앓으면서 시각을 많이 잃었었대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약간 뿌옇게 보이긴 했지만 회복이 되었는데 헬렌 켈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죠. 먼저 갔던 사람, 먼저 그 길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항상 낙심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문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Each time you fail, start all over again.
And you will grow stronger until you have accomplished a purpose. Not the one you begin with perhaps, but one you will be glad to remember.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Each time you fail, start all over again. And you will grow stronger until you have accomplished a purpose. Not the one you began with perhaps, but one you'll be glad to remember.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겠어요. 매번 그렇게 이렇게 써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도 낙담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Keep on,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eginning and failing. Beginning and failing은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지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속해봐. 시작하고 실패하는 거를. Each time you fail, 각각의 시간마다 너가 fail, 실패할 때 start all over again.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 and you will grow stronger. 너는 아마도 뭐뭐 할 거야. 잘할 거야. grow 잘할 거야. 훨씬 더 세게, 훨씬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Until you have accomplished. Accomplish. 이거는요,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ccomplish. 자, 요 단어까지 우리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너가 성취할 때까지. 무엇을 성취할 건데? A purpose. 그것의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자라날 거야. 더 굳건하게.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Not the one you begin with perhaps. Perhaps는 아마도 라는 의미예요. 아마 너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purpose는 아닐지라도 But you will be glad to remember. 어떠한 걸 달성하면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에 굉장히 뿌듯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향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지향점을 향해서 동반자인 선생님과 함께 앞을 나아가고 있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you guys end up 여기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목표 지점이 아닐지라도 여기 도달해도 실패한 게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들이 난 잘했다 뿌듯할 정도로 기억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를 동반하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여러분은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매번 낙담하고 낙심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붙돋아 준 거죠. 정말 완벽한 동반자이자 선생님이었던 거죠. 이런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문장 한 번만 더 정리하면서 읽어봐요. 천천히 큰 소리로 우리는 의미를 다 파악했으니까 시작!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Each time you fail, start all over again. And you'll grow stronger until you have accomplished a purpose. Not the one you begin with perhaps, but one you'll be glad to remember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동반자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헬렌 켈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걸까요? Break with the ones who follow.
just not the same, and you begin to. 이렇게 선생님은 밤낮을 학생과 함께 동반자로서 연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선생님이 하나 둘 뭔가 지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나쁜 습관을 익히면 아까운 하루를 버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동반자로서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거죠. 자, 요 표현 우리가 같이 영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If you pick up bad habits even for a day, you will waste a precious day. 한 번 더. If you pick up bad habits even for a day, you will waste a precious da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여러분들이 꼭 pick up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pick up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집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집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되면 어색해요, 의미가. 그래서 pick up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꼭 알아주세요. pick up은요, 습관이나 재주 등을 익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익힌대요. 나쁜 습관을 익히고요. 얼마 동안, 하루 동안이라도 나쁜 습관을 익히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waste. waste는요,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어떤 하루에 그 하루는 굉장히 precious.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하루를 우리가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문장 읽어볼게요. If you pick up bad habits even for a day, you'll waste a precious day. 한 번 더. If you pick up bad habits even for a day, you'll waste a precious day.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 개념을 연결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라고 선생님들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는 거죠. 지식, 개념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서. If you connect the concepts, you can solve difficult problems. 한 번 더. If you connect the concepts, you can solve a difficult problem. problem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connect는 연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oncept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야, 이번 컨셉은 좀 어때? 여기에서는요, 그 컨셉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바로 개념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줬습니다. concepts.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연결을 한대요. 그 개념들을 연결을 하면 당신은 solve, 해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정말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누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쳐준다 라는 선생님인 거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If you connect the concepts, you can solve difficult problems. One more time. If you connect the concepts, you can solve difficult problem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선생님들은 동반자여야 하고 무엇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학생한테, 다시 말해 동반자는 여러분한테 지식, 단순히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했는지에 대한 자신이 걸어왔던 과정도 함께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런 동반자가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나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내공이 쌓였는지 선생님의 기술까지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영상에서 봤던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요, 초밥의 맛보다 선생님의 습관을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영어로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Not only the taste of sushi, but also the habit of a teacher. 한 번 더. Not only the taste of sushi, but also the habit of a teacher.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내는 기술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not only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습관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습관도 중요하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ot only the taste of sushi, but also the habit of a teacher. 이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이 틀을 가지고 세 번째, 두 번째,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발레 선생님이었죠. 발레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시간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진 시간. Not only the techniques of ballet, but also the time of a teacher. 한 번 더. Not only the techniques of ballet, but also the time of a teacher. 그래서 테크닉의 뿐만 아니라 발레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의 시간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생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이런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식보다는 열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Not only the formulas of mathematics, but also the passion of a teacher. Not only the formulas of mathematics, but also the passion of a teacher.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입니다. formula, 다시 공식이라는 단어 의미까지 다 배웠고요. 그리고 mathematics라는 수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mathematics, s 꼭 붙여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모두요, 열정을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이 수학에 가지고 있는 열정도 더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Not only what, but also how. Not only what, but also how. 따라서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지를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키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될까요? 선생님은 학생의 인생에 자신이 어떤 영향을 다 미치는지 알지 못한대요. 이 문장의 의미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요. A teacher doesn't know how he can influence a student's life thoroughly. A teacher doesn't know how he can influence a student's life thoroughly.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지막에 있는 thoroughly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thoroughly. thoroughly, 완전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알지 못한대요. 어떻게 그 선생님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학생의 인생에 완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의 동반자라는 걸. 자, 마지막 순서예요.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의 정답은요. 저희가 새로 만든 정의에 대한 정답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의 동반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예요. 오늘의 팝 퀴즈는 What do we call a person who shares some action or passion? What do we call a person who shares some action or passion? T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새로 정의한 정의입니다. 정답을 아신 친구들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꼭 같이 만나요. 바이바이.